안녕하세요. 삶 그리고 사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23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6월 2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5월 27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경우월, 정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정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명식은 정화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을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으로 월령, 그 다음에 삼주, 그 다음에 생시 순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이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일간이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알고 계실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음화라고 하는 것, 자,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글자, 목화토금수 중에 화, 즉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음화라고 하는 것, 하늘에 떠 있을 때는 뭐예요? 달과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별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이 지상에 있을 때는 등촉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자, 등촉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것, 전기불 같은 것, 내지는 모닥불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요.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뭐 불 같은 것, 뭐 용광로 같은 거 있잖아요. 대장간 같은 데 가면 대장간 같은 데 있을 때 그런 용광로, 그런 불들도, 뜨거운 불들도 정화에 해당이 됩니다. 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기 때문에 굉장히 뭐 밝고 맑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강렬하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병화에 비해서는 어떻게 돼요? 약간은 어둡고 그 다음에 약간은 음유하고 약간은 부드러우면서 병화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좀 약하다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화하고 정화하고의 차이점 하나는 뭐냐면 경금을 다스리는 용도는 병화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정화가 월등히 좋다. 경금을 다스리는 용도는 정화가 병화에 비해 월등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해서 무조건 약하게만 보시지 마시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강렬한 그런 빛과 열을 낼 수가 있다. 특히 뭐 정화가 뭐 인월, 묘월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좀 음유하고 좀 부드러울 수는 있겠지만 정화가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때 이렇게 화왕절월에 태어났을 때는 오히려 병화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더 뜨겁고 더 강렬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자, 여름에 태양빛은 기껏 올라가봤자 40도, 50도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지만 어떻게 돼요? 정화, 모닥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살갗을 태울 수도 있는 그러한 강렬한 빛에 되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태양화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 수소 핵 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열을 내고 그 온도는 뭐 수만 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은 태양열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정화의 직접적인 그 몇 도 안 되는, 그래서 수천 도밖에 안 되는 그런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용광로 같은 데 있잖아요. 제철소 같은 데에서 일하시는 남자분들 있죠. 화가 굉장히 왕한 데서 일합니다. 뜨거운 곳에서 일하죠. 그래서 그 방열복이라고 해서 뜨거운 열을 가릴 수 있는 방열복 같은 것을 입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더운 곳에 일하죠. 그래서 그 뜨거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끔 어떤 병에 걸리냐면 폐질환 같은 거 있죠. 폐 같은데, 내지는 어떻게 돼요? 남자 같은 경우 정자 같은 것이 감소증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약간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화가 왕하게 되면 폐가 어떻게 돼요? 폐가 화급금에서 폐가 약간 안 좋아질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정자라든가 이 생식기 관련 계통은 수에 해당이 되는데 화가 너무 뜨겁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가 화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증발돼서 날아가기 때문에 남자 같은 경우 제철소 너무 뜨거운 곳에서 오래도록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좀 그러한 질환들을 앓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제가 블로그 내지는 유튜브에다가 식간성정론이라고 해서 간목부터 개수까지 모두 설명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 5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거의 5월도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20회 정도 했는 것 같은데요. 5월에 대해서 좀 계속 지금까지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제 5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하고 같습니다. 똑같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 그 환경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뜨거운 환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뜨거운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추운 환경, 즉 겨울을 잘 견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추위를 굉장히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5월까지도 내복을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어디서 했냐면 제주도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을 때 제주도 이제 초소 같은 데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 이제 거기 이제 지역사회에 있는 지역 특공대 여러분 계시잖아요. 저 방위병들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이제 저희 초소에 이제 들어오긴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나보다 나이는 한 살 정도 많은 그런 방위병이 있었는데 그 방위병이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탑니다. 근데 그 제주도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따뜻한 곳이잖아요. 한겨울에도 영하로 내려가서 얼음이 얼고 그러는 경우가 뭐 거의 없습니다. 바닷가에 제가 해안가에 있었지만 그런데도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내복 안 입고 그냥 웬만큼 그냥 군복만 입고 있어도 그렇게 추운 줄 모르는데 이 사람은 내복 2개 입고요. 그다음에 군복 입고요. 거기다가 스키파카라고 해서 또 방한복 입고 그래도 달달달달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제 개인적인 어떤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월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적인 개념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계절이라고 하는 데서는 어떤 것이 왕하고 약하고 왕세의 개념도 갖고 있고 환경적인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원령이거든요. 근데 그 원령 안에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에 따라서 그 원령을 좋아할 수도 있고 나빠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5월뿐만 아니라 원령은 12개의 원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계절이 돌아가면서 또 십간이라고 하는 10개의 또 일간들도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돌고 가면서 변화하고 또 변화하는 가운데 길할 수도 있고 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를 보는 것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일간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해당이 되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났느냐, 한국에서 태어났느냐, 아니면 북극에서 태어났느냐, 뭐 적도 지방인 뭐 아프리카 같은 데서 태어났느냐, 굉장히 어느 환경에서 태어났느냐가 굉장히 다르고요. 그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재벌집 아들로 태어났느냐, 아니면 그냥 저기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느냐, 그것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살아가는 데서 바로 일간과 원령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사주 볼 때는 일간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일간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가장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고 나머지 글자로서 배합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 꼭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이 오늘 명식도 제가 먼저 항상 일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원령에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다시 월령 5월 또 반복 복습하겠습니다.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가장 어떻게 돼요? 왕하다. 일간이 아니라 양이 가장 왕할 때가 바로 5월이고요. 이제 하지도 지났고요. 다시 시간이 흐르다 보면 또 양은 점점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음이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양이 가장 작아지고 음이 가장 왕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 5월의 반대에 있는 자월이라고 하는 때가 가장 음이 작고 음이 가장 긴 시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 때가 바로 하지가 아닌 바로 동지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양이 가장 긴 가장 왕하고 긴 5월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계절이 여름에 해당이 되고 표현할 때는 염상절 내지는 염천지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죠. 굉장히 뜨겁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뜨거울수록 어떻게 돼요? 기후가 건조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온 건조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태법으로 놓고 봐도 4월, 5월 미열은 어떻게 돼요? 화가 가장 왕성한 때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특히나 가장 화가 왕성한 때 바로 이 5월이 되겠죠. 그래서 화토가 가장 왕성한
약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일간이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약할까요? 왕할까요? 당연히 왕하겠죠. 5월은 화가 가장 왕하면서도 양도 가장 왕하기 때문에 양에 속하는 정화, 병화는 어저께 했으니까요. 오늘 같은 경우 정화라고 하는 것도 5월에 태어나게 되면 가장 왕한 그 계절에 가장 왕한 월령에 태어난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5월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돼요? 고온건조 굉장히 뜨겁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 왕하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계절이 뜨겁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돼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일간이 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 관성으로서 일간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식상으로서 일간을 설기순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용신충법 있죠. 그것이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를 건 누르고 도와줄 건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설기할 건 설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용신법이죠. 오늘 같은 경우 정화가 5월에 태어나서 왕하다라고 하면 일단 억제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정화 입장에서 관성은 정관인 임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편간칠살인 계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왕하니까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있어서 왕한 일간 정화를 억제시켜주면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수, 개수 똑같이 수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월령에 매우 뜨겁고 건조한 기후를 어떻게 됩니까? 시원하게 조후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조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정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 반드시 수가 있어야 되는데 개수보다는 정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임수가 있는 것이 공력이 더 클 것이고요. 임수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절지, 태지에 해당이 되니까 수가 매우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금이라고 하는 경금 내지는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이 수를 생조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일간이 원령을 득해서 왕하게 되면 재관을 임의로 지용해서 어떻게 돼요? 재성과 관성을 막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관성을 지용하게 되고요. 재성으로서 관성을 도와줘야 된다. 이것을 뭐예요? 제자, 약관, 정관을 쓸 때는 제자 약관이 되겠고요. 약한 관성을 도와준다. 아니면 칠사를 쓸 때는 어떻게 돼요? 제자 약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임수가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임수가 없게 되면 그냥 뜨거운 걸 그냥 놔둘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임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개수를 쓸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는 제자 약살 칠사를 생해줘서 조우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화가 개수를 쓰지 않는다가 아니라 정화일간은 칠살 개수 쓰는 것을 좀 뭐라 그럴까 좀 꺼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가 염려한 이 뜨거운 여름에 술을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임수가 없다라고 하면 개수라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 일간이 5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수는 임수가 좋겠지만 임수가 없을 때는 개수를 써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금으로서 도와줘야 되는데 화왕절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신금보다는 경금으로서 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더 공력이 클 겁니다. 왜 신금보다 경금이 좋으냐면 화가 왕하면 왕할수록 어떻게 돼요? 신금은 음금으로서 매우 부드럽고 약하기 때문에 금방 화에 의해서 녹아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금보다는 5월 같은 경우는 경금으로서 이렇게 수를 생해주게 되면은 오히려 수를 생해주는 공력이 더 월등히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사주로 배합을 맞추면 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한번 다시 보고요. 어떤 생시가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정화가 5월에 태어난 명식이라고 했고요. 기본적으로 양화인 병화가 5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양인격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정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음간은 양간을 논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걸록격 이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건 걸록격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정화가 4월에 태어났건 정화가 5월에 태어났고 일간이 왕할 때 태어났기 때문에 굳이 저거를 비경격, 겁제격 없는 격국을 갖다 끌어다 붙이기보다는 월령을 득해서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걸럭격이다 이렇게 놓고 보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왕하고 기후도 매우 뜨겁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수가 있어서 일간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를 식혀 주어야 된다. 즉 조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연주를 보게 되면 지지로 기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의 기토가 있고요. 연지에 해수가 이렇게 있어서 올해가 기해 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토가 투출한 것은 그냥 크게 뭐 나쁘지도 않고 크게 또 이롭지도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왜냐면 화가 왕할 때는 그냥 습토를 보고 왕화의 기운을 설기순세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수가 있을 때는 굳이 습토를 쓰는 것보다는 관성을 쓰는 게 사주국세가 더 커진답니다. 자, 원래 일간이 왕할 때는 재관을 쓰는 것이 국세가 커지는 것이지 단순히 왕한 일간의 기운을 설기순세하는 것은 부차적인 정도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임수가 있게 되면 정화의 어떤 불빛도 어떻게 돼요? 수보 양광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주가 더욱더 좀 조화롭고 짜임새 있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유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오늘 정유일주입니다. 자, 화가 왕할 때 재관을 임의로 치용한다라고 했죠. 근데 일지궁에 이렇게 유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재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유일주들이 대개 보면은 재성이 있기 때문에 사주를 본 어떤 분들은 이제 설명하죠. 평생 돈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지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처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물론 다 그렇진 않겠죠. 다 그렇진 않은데 이 일지궁에 있는 유금이 용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특히나 용신 내지는 희신으로 쓰게 되면 유금 재성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모양처를 만나게 될 것이고요. 재물도 크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신월이나 유월 같은 데 내지는 해자월에 태어났을 때 유금은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정유일주다 하더라도 처덕이 없거나 악처를 만나거나 이러한 좀 안 좋은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글자 하나만 놓고 뭐 좋다 나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일단 정유일주는 5월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처덕 있다, 재물복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월간을 보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경금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이 약간 용도 쓰임새가 약간 애매할 수도 있었지만은 경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이기 때문에 경금을 능히 생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기토도 용도가 있습니다. 물론 저것이 용신도 아니고 희신도 아니지만 어떻게 돼요? 용신은 당연히 해중에 있는 임수가 용신이 될 것이고요. 수를 생주해주는 금은 어떻게 돼요? 용신을 생주해주는 것이니까 희신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희신을 생주해주는 것이니까 어떻게 돼요? 크게 용어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겠지만 길신 내지는 복신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주의 짜임새가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짜임새다. 물론 천간으로 임수가 투출했다라고 하면 사주국세가 더 커지겠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에 있는 것보다는 천간에 드러났을 때 어떻게 돼요? 더 공력이 크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3주를 놓고 봤을 때 생신은 어떤 글자들이 왔을 때 사주의 중화를 더 이룰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죠. 경자시. 자, 경자시가 되면은 지지로 자수를 이렇게 보게 되죠. 근데 사주를 보게 되면 오화 하나 빼고는 어떻게 돼요? 금수로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시간에도 경금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5월, 그것도 5월, 지금 5월은 어떻게 돼요? 그냥 5월이 아니라 하지가 지난 5월이기 때문에 이와 같으면 이제 견해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요거를 삼복생한이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도 이건 삼복생한으로 봐도 그렇게 크게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삼복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초복, 중복, 말복을 말하죠. 그래서 복날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보양식인 어떤 몽몽탕도 먹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양식을 먹죠. 굉장히
뜨거워서 사람이 진을 다 빼기 때문에. 그런데 그 뜨거운 때 생한, 즉 한기를 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사주국세가 월지 하나 빼고는 어떻게 돼요? 다 금수로만 이루어지게 되면 아무리 뜨거운 삼복이라도 생한, 한기가 생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용신이 오히려 수를 용신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월령인 오중에 있는 화를 용신으로 써가지고 오히려 기후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는 것이요. 그래서 삼복생한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 한여름에도 한기가 생해서 오히려 화를 용신으로 치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삼복생한 이론입니다. 자, 다음으로 신축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같이 경자신은 아니더라도 유축이 회금하고 신금이 이렇게 투출하죠. 이것이 아까랑 큰 차이가 없지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수가 좀 왕양해가지고 삼복생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지만은, 아까는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지금 자수는 없이 그냥 축토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유축이 회금하고 신금이 투출한 거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경우는 뭐 삼복생한까지는 보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뭐 금수양 또 금수양보다는 그래도 이 정도는 목화양으로 가도 제가 봤을 땐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가 삼복생한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삼복생한이 아닌 그냥 일반 화가 왕한 걸로 봐서 수를 용신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거는 울로의 향배가, 그죠? 삼복생한으로 보게 되면 목화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수를 용신으로 본다라고 하면 금수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울로의 향배가 달라진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신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삼복생한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화가 왕한 것을 볼 것이냐, 이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민 시를 보게 되면 이거는 뭐 인유 원진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자, 임수가 투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중에 임수가 투출해가지고 보광도 하고 조우도 하면 굉장히 좋은 생시로도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화 입장에서는 아무리 뜨겁다 하더라도 자, 임목 하나 정도 내지는 천간으로 간목 하나 정도 있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임목 정도는 크게 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임수가 정화 옆에 첩신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이거는 정임합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것은 탐합한다라고 보는 거죠. 탐합.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탐합하게 되면 사주국세가 어떻게 돼요? 약간 탁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갑진시를 보게 되면 이거는 진유화금하죠. 그 다음에 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돼요? 금이 있으면은 이거는 벽가 인정해서 정화를 생주해주는 그러한 용도로 쓰게 됩니다. 아까 금방도 말했지만 5월이라 하더라도 간목 하나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이거는 진유화금에서 금도 세력이 있게 되고, 금이 세력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수도 어떻게 돼요? 생조를 받아서 수도 세력을 얻게 되니까 뭐 사주국세가 생시까지 중화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진 걸로 놓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수가 말씀드렸지만 천간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면 더 좋은 사주가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병호시를 한 번 더 보죠. 병호시. 이렇게 되면 정화가 5월에 태어났는데 병화가 투출했죠. 그 다음에 시지도 5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는 굉장히 아까 경자시라든가 신축시 같은 경우는 삼복생한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절대 삼복생한은 될 수 없는 것이고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수로서, 임수로서 조우하고 그 다음에 수보양강, 왕한 일간을 억제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정화일간이 양간에 임간재생하고 그 다음에 이건 제왕지지만 임간지나 제왕재생하고 양간이 투출하게 되면 용신치용법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양간과 같아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화라 하더라도 뭐 해중의 임수로서 수보양광하고 금으로서 생수해야 된다. 물론 하고도 크게 다르진 않죠. 비슷한다 하더라도 이론이 그와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똑같이 용신을 추출해낸다 하더라도 이론이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짜임새 있게 탄탄한 이론 구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학습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대운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52만 7,400가지인가 사주가 이렇게 분화가 된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 많은 사주들을 어떻게 다 보겠냐고요, 그죠? 한 사람의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주를 본다 하더라도 50만 가지 사주를 어떻게 다 분석하고
그걸 통계를 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주라고 하는 것은 통계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사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분석학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십정격이라고 하는 격곡도 만들어 놔가지고 유사한 어떤 사주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는 어떤 이론 체계를 만드는 것이죠. 이걸 통계학이라고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거를 누가 다 통계를 냈겠냐고요. 그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주 추명학은 통계학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돼요? 분석학이다,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